자, 이 앞에 재료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 궁금한 게 네. 이거는 뭔가요? 아, 그거요. 바로 연잎가루예요. 연잎가루요? 네, 우리 연근 아시죠? 예. 그 잎이 바로 연잎이잖아요. 그 연잎을 말려서 덕음을 해서 이렇게 곱게 가루를 낸 건데요. 만약에 집에 연잎가루가 없으시면 어머님들 녹차가루 쓰셔도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연잎가루의 기본의 양보다 반만 줄여서 쓰셔야 돼요. 제가 먼저 준비를 할게요. 네. 저 큰 볼 먼저 하나 주시고요. 요게 체에 한번 쳐낸 중력분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 여기다가 놓고요. 체에 한번 쳐낸 중력분 밀가루고요. 네, 체에 한번 쳐야 밀가루 자체가 굉장히 고와서 곱죠, 반죽이 예. 좀 잘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잎가루, 연잎가루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요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게 뭐죠? 요거 지금 식용유예요. 네. 아니 근데 식용유가 여기 들어가나요? 네. 왜냐하면 네. 식용유 반죽을 이렇게 둘러서 수제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찰지면서도 수제비 반죽 자체가 뭐랄까요?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쉽게 불지도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특 씨 옆에 아마 뜨거운 물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 그냥 무조건 막 넣는 게 아니라 밀가루와 연잎가루의 형태를 보면서 조금씩 넣어요. 저는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도 신기한데 네.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찹쌀 반죽할 때 익반죽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수제비 할 때는 찬물 반죽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익반죽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익반죽을 하니까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식감이요. 예. 네, 그다음에 쉽게 불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수제비 반죽에는 늘 익반죽해요. 그럼 이게 오늘의 쿡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식용유 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쫄깃한 식감은 기본이고요. 네. 끓여도 쉽게 퍼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연잎차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이 연향이 이렇게 와, 지금 이거 반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좀 됐어요. 예. 이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이제 손 힘으로 네. 반죽을 해야 돼요. 자, 잠깐만요. 네. 자, 요 정도 넣을게요. 자, 이제 뭉쳐보세요. 그냥 계속 뭉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뭉치세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자, 꽉꽉. 네, 꽉꽉.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시키면 주십시오. 지금 오늘 그 조리의 네. 3분의 1은 지금 이특 씨가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아이, 거죠? 그럼요. 네.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이 약간 질어요? 안 질어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특 씨 힘드시죠? 예. 제 체력이 약해서. 제가요, 요거 이특 씨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한 번만 더 뭉쳐주세요. 네. 자, 했습니다. 여기다 담으세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수제비 반죽을 글루텐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글루텐 형성이요? 예, 요게 뭐냐면 바로 네.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휴직이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잠깐 두면 요 반죽 자체가 쫄깃쫄깃하게 서로 뭉쳐주면서 숙성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치대주면 네.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보시면 몇 분 정도 이렇게 글루텐 형성을 시키면 되나요? 보통은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두면 되는데요. 네. 20분 정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버무리면 이렇게 돼요. 뭉쳐져요. 네. 쑥떡 같아요. 그쵸? 예.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치고 있을 때 네. 이특 씨 한번 손 한번 닦고 오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볼에다 넣지 않고 그냥 바로 묻히시면 돼요. 다 하셨죠?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특 씨가 반죽했던 게 20분 후면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쵸? 예. 자, 이렇게 숙성이 됐으면 요거 잠깐 이제 두세요. 저는 오늘 아까 이것만 보고 살짝 보고 네. 녹두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색깔이 네. 녹두 색깔이잖아요.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녹두 겉피 내면은 네. 살짝 노란색이에요. 그렇구나. 껍질을 벗기면. 예.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국물을 끓여야 되는데요. 네. 국물 끓이기 전에 저희가 요거부터 먼저 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순두부잖아요. 네. 아까 이특 씨가 순두
수제비에 무슨 순두부지?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순두부를 수제비에 넣으면은 굉장히 식감이 좋아지면서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푸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준비하는데 요거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요 볼 하나만 주시고요. 네. 숟가락으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떠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이 순두부는 수분이 좀 있는 것 있잖아요. 예. 이 수분이 밑으로 좀 쪽 빠지면서 순두부가 끓는 수제비 안에 들어가서 퍼지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게 되겠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식감이 어떨까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맛이 우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제비랑 식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물 빠지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몇 분 네. 정도 넣으면 되나요? 요거는 한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잘라서 10분 정도 놔두면 네. 수분을 쫙 뺄 수 있어서 네. 수제비 안에 들어가도 형태를 유지하고 더 부드러운 식감을 그쵸.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호로록 마셨을 때 네.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뭉쳐져 있는 그 식감이 씹는 식감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감자가 있는데요. 보통 어머님들이 수제비 하면은 감자, 호박 많이 넣잖아요. 네. 근데 이 감자를 넣으면 좋은데 감자 그냥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잘라주세요. 근데 보통 수제비에 감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 정도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하나 정도요? 네, 그러면 수제비가 이렇게 썰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볼에다 담는데요. 우리가 보통 감자 볶음을 한다 그러면 물에 한번 헹궈야 되지만 예. 왜냐하면 전분기가 빠져야지 냄비에 들러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일부러 전분을 내야 돼요. 아, 일부러 전분을 내요? 네, 그래야 국물 맛이 굉장히 찰지면서도 아. 부드러우니까 요거는 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 대파 그냥 썰어서 맨 위에다가 그냥 넣을 거니까요. 요것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볼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우지 요거 가지고요. 이제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머, 국물에 조금 희한하지 않으세요? 아, 선생님.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우엉 냉이 튀김인가 싶어서. 아, 그러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 요거 가지고 진미채인가? 뭐 그러시는데. 진미채. 요게 바로 무말랭인데요. 무말랭이를 제가 가을무 또는 겨울무를 깨끗하게 이렇게 말려놓은 거예요. 예. 요거에다가 요거 북어대가리 2개, 그 다음에 요 다시마. 요것만 있으면 아주 맛있는 수제비 국물이 돼요. 자, 선생님, 그럼 이 세 네. 가지만 있으면 국물을 우려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가보시죠. 예. 네, 그럴까요? 네. 자, 여기다 놓고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 국물을 우려내려고 할 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물이 끓기도 전에 이 세 가지를 넣으면 더 맛이 우려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땡. 아, 틀렸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이 북어대가리 어디다 놓으세요? 냉동실에 다 넣잖아요. 예. 냉동실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북어대가리를 꺼내서 마른 팬에 한번 볶거나 아니면 구워줘요. 그렇게 되면 열기가 좀 날아가겠죠, 비린맛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넣어야지 비린맛을 확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 끓지 않는 물에 만약에 넣게 되면 비린맛이 우러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좀 열고요. 이렇게 좀 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어대가리 넣고요. 그다음에 무말랭이도 깨끗하게 씻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려놓은 거니까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세요. 근데 이 무를 넣는 것보다요, 이렇게 무말랭이를 넣잖아요. 네. 훨씬 더 무말랭이 자체가 무맛이 농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물 맛이 굉장히 더 진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다시마인데요. 요 다시마는 사실은 오래도록 25분간 같이 끓이는 게 아니라 지금 넣었다가 빼야 되죠. 네, 5분 있다가 빼야 돼요. 이거를 계속 두면 쓴맛이 나나요? 왜냐하면 다시마 안에 있는 점액질이 흘러나와서 예. 쓴맛을 좀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져서 놨다가 다시마 고명으로 올라간 거 아세요?
다시마가 고명으로요? 네, 이렇게 끓여놨던 다시마 채 썰어서 고명 올리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예. 그것도 활용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좋을까요? 5분 있다가 다시마 건지고 네. 25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총 30분간인데요. 네. 이렇게 끓이다 보면 또 맛있는, 또 진한 국물이 우러나올 텐데, 네. 왼쪽에 저희가 준비해둔 국물이 있죠? 네. 저희가요, 이렇게 푹 끓여놨어요. 끓여놨더니, 지금 보시면 지금 무말랭이가요, 완전히 퍼져서 퍼졌네요, 예. 꼭 무채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요거 안 버려요. 아, 안 버리나요? 네, 제가 저 채를 좀 건질게요. 네. 저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건져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감자 있었죠? 네네. 네, 감자 좀 주시겠어요? 네. 자, 감자를 요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약간 끓여주세요. 자, 감자가 살짝 익을 때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네. 바로 이제 수제비를 떠서 넣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 북어는 버리세요. 북어는 버리고요? 예, 북어는 버려요. 예. 이제 국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얘 수명은 이제 다 한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그쵸. 가거라. 네. 그러고 나면 요 무가 약간 살캉살캉은 아니지만 약간 물컹물컹하지만 예. 그래도 그대로 질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자, 볼 하나만 더 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배보자기에 넣고 부어서 그 볼은 제가 다시 쓸 거예요. 네. 네. 자분자분 이렇게 물기를 짜주세요. 짜주는 거죠? 아까랑 어때요? 질감이? 좀 달라졌죠? 예, 살짝 건조한 느낌. 건조한 느낌 예. 들죠? 요거를요, 마르팽이 달궈지면 집어넣고, 제가 사실은 이 국물 넣었던 무말랭이가요,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렇게 해 먹으니까, 예. 요게 먹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수분이 좀 날아갔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에다가 간장. 그리고 단맛을 조금 주면 좋으니까 네. 약간의 올리고당만 올리고당. 넣고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간이 맞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재빨리. 정말 무말랭이가 많은 일을 하네요. 네. 예. 근데요,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야, 저는 계속 이 비주얼이 감자튀김 같아서요. 아니에요. 감자튀김 아니에요. 맛은 또 전혀 다르죠? 네, 요게 약간의 무조림 같기도 해요. 무조림. 네, 무채조림. 자, 이러고 난 다음에는 불을 꺼요. 다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냐? 바로 다진 파. 제가 왜 불을 꺼놓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2번 익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을 꺼요. 그리고 참기름 약간. 그리고 깨소금 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불 끈 상태에서 버무려요. 그럼 이제 양념으로 묻혀지겠죠. 끝났어요. 요거 한번 담아볼까요? 네, 제가 완성 접시 가져오겠습니다. 네. 요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이거 국물 낸 무말랭이라고? 저는 그 무말랭이가 이렇게 네. 밥상 위로 올라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쵸. 이 무말랭이가요, 사실은 2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국물 내줬고, 예. 하나는 볶음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우리 밥상에 반찬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님들이 일이 하나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국물만 우려내고 버리게 되면 네. 아깝고 또 음식물 쓰레기만 아유, 늘어나면 맞아요. 처치곤란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밥 반찬 하나 만들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비주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무나물 같기도 한데요. 네, 그쵸. 예. 네. 정말로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무말랭이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어떤 메인 요리죠. 그쵸.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라이트, 순두부, 순두부. 수제비를 제가 이제 좀 띠러 갈까요? 네네. 아까 숙성시켰던 수제비 반죽 있고요. 네. 물 하나 갖고 오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물 하나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쪽으로 와서 자, 지금
이렇게 감자를 아까 국물에다 넣었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조금 하면 되는데요. 마늘. 네. 그다음에 요 수제비에는 사실은 진간장보다는 국간장이 어울려요. 그래서 조선간장,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조선간장 네. 이렇게 넣어서 이걸로는 이제 깊은 맛을 내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저희는 이제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힐 준비를 하고 반죽을 이제 띄워야 되겠죠. 자, 이 정도를 반죽을 먼저 띄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특 씨를 요거 드릴게요.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좀 얇게 띄워야지 맛있어요. 얇게? 네, 얇게 빨리빨리 이렇게. 스피드가 중요하네요. 아이 그럼요. 얇고 빠르게. 왜냐하면 처음에 넣었던 수제비는 벌써 다 익었는데 다음에 들어간 수제비는 안 익었으면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잎 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순두부 수제비 자체가요 네. 굉장히 향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수제비는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순두부가 들어가면 또 어떤 느낌일지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순두부는 그럼 언제 넣느냐? 예. 지금 이게 밀가루 반죽이 수제비를 저희가 떴잖아요. 예. 떴는데 이렇게 둥둥둥 떠오르고 있어요. 네. 요럴 때 이제 수제비를 넣는, 이제 순두부를 넣는 거예요. 야, 10분 정도 아까 지나고 나니까. 순두부 요렇게 물기를 쫙 빼놨잖아요. 예. 요거를 그냥 올리세요. 요렇게 흔들어서. 살짝. 네, 살살.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저희가 대파 준비했었죠. 네. 예, 대파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정말 저 순두부 수제비가 상상이 안 가요, 네. 맛이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지금 막 젓잖아요. 네. 그럼 순두부가 풀어지니까 풀어지지 않도록 요거 잠깐 한 1분 정도만 끓이게 그냥 두세요. 예. 자, 이특 씨 있잖아요. 네. 요거 이제 수제비가 다 올라왔어요. 익었거든요. 근데 간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니까 제가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네. 드셔보시고 간이 싱겁다 그러면 제가 소금간 한번 더 할게요. 소금 조금 들어가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소금 요만큼 되겠죠? 네네. 네, 요만큼 넣고 우르르 한번 끓여서 그러면 이제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네. 이 순두부의 맛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순두부가 얼마나 이 수제비와 호화로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연가루 넣어서 했기 때문에요. 수제비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네. 나죠. 자, 요거에다가 아까 제가 다시마 건져놨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마 채 썬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살짝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씹히는 맛도 또 일품이거든요. 이 다시마가.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연잎가루로 만들어 비주얼 만점인 순두부를 더해 영양 만점인 순두부 수제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순두부 수제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반죽에 식용유를 섞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익반죽해줍니다. 그런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20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식감은 더 쫄깃쫄깃해지고 끓일 때 쉽게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 부드러운 순두부와 쫀득한 수제비의 환상 조합. 순두부 수제비로 색다른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